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사람은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1부하고 2부를 나눈 게 하나는 등기부 열람할 때 그 좀 주의해야 될 상황까지 해가지고 제가 포함해서 인터넷으로 어떻게 했는지 거기서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요. 2부에서는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해서 이거 보는 방법, 아직도 그 부분에서 잘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2부로 나눠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등기부 등본 열람 일단 저기 인터넷에 어떻게 뜨는지 한번, 일단 저기 네이버에 네이버나 어디나 들어가서 등기부 등본 열람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대법원 등기소가 뜹니다. 일단 들어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열람하고 발급할 때 잘 아직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보통 열람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관공서나 기타 제출 용도가 필요하다면은 발급용으로 띄워야 됩니다. 그걸 모르시고 열람으로 띄워가면 안 돼요. 요거는 내가 주의할 사항이라서 이래 한번 제가 클릭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열람하기 보면요,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에요. 그래서 발급 수수료는 그래서 1000원입니다. 이게 틀리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데, 그 관공서나 기타 거기 제출할 때는요, 발급으로 띄어야지만 돼요. 그런 거 보여드리려 한 거고요. 보통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간편, 소재지, 도료면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처럼 중개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소재 지번으로 많이 들어가요. 도료명으로는 잘 안 해요.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도료명 하신 분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다 소재 지번으로 들어갑니다. 저희처럼 이제 매번 이제 자주 등기부 뛰는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반으로 하면 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회원 가입해도 돈 드는 게 아니니까요. 가끔씩 뛰더라도 이런 거 제가 보통 우리가 아이디 빌리고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가입하시면 돼요. 그걸로 어떻게 불이익 이런 오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 이제 들어가셨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발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공서니까요. 소재 지번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부동산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열람하기 다 이제 키보드로 쳐가지고 검색하면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이제 전에 이제 건축물 대장할 때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구분할 때 요거 헷갈려가지고, 계약하러 오기 전에 꼭 사람을 잘 못 믿는 분이 있어요. 그래, 직접 주소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저는 이유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드리면은, 아시는 분은 잘 뛰는데, 모르시는 분은 잘 못 뛰는 분이 있어요. 구분할 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보면 들어가게 되면은, 부동산 토지,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토지가 뜨고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집합 건물 아니면은 이제 건물만 뜨거나 이렇게 뜨거든요. 네 가지가 뜨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가 이제 단독주택이 들어가거든요. 요게 제일 헷갈려요. 요즘 잘렸네요. 좀 이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이걸 구분을 못 하신 분들이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하는 게, 다가구는, 주인이 한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빌라 같은 형태로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6세대에서 18세대, 10세대도 살 수 있고요. 원룸 같은 경우 20세대 정도 있어요. 근데 주인이 딱 한 명일 때요. 한 명일 때 그렇게 뛸 때는 다가구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또 반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호실마다 다 있으면서 주인이 한 분이에요. 그런 분은 한 분인데 호실당 등기를 따로 낸 거예요. 다가구는 등기를 하나만 낸 겁니다. 건물에. 우리말로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있지만은 호실로 안 띄워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전체로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걸 다가구로 합니다. 다세대는 똑같이 다가구처럼 101호, 102호, 201호, 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있다고 치면요, 호실당 등기를 따로따로 낸 거예요. 주인이 한 명이 다 그렇게 내신 분도 있고요. 분양을 하려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실당 주인이 따로가 있어요. 그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요걸 아직 구분 못 하신 분인데, 요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다가구 주택은 그래서 한 명이니까 단독으로 띄어야 됩니다. 건물 하나 띄던가 그냥 토지 하나만 띄면 되고요.
다세대는 한 건물의 주인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합 건물로 띄는 겁니다. 아파트 형태하고 똑같아요. 요거를 구분을 하셔야지 등기부등 뛸 때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집합 건물인데 단독으로 띄어서 안 나오는 거고요. 거꾸로 집합인데 단독을 아니 그러니까 단독인데 집합 띄어서 안 나오고 집합인데 단독으로 안 띄어서 단독으로 띄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띄다 보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좀 이따가 직접 제가 거기 화면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또 다음을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울시 뭐 몇 동 이렇게 집어를 치면 됩니다. 도루명을 하고 싶다면 도루명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 소재 지분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누르고 무슨 동을 칩니다. 그래서 검색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밑에 이렇게 떠요. 여기서 누르면 되지만 제가 이 하기 전에 사람들이 설명 안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주 제가 한번 찾아보면요. 요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그 등기부등본 나오는 거를 예를 들어서 2부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공동담보하고 전세 목록이 있어요. 공동담보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집합 건물일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주인은 한 분인데, 호실마다, 아까 말씀대로 호실마다, 그러니까 다세대 같은 거예요. 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뭐 이렇게 있는데, 대출을 받아요. 근데, 대출을 받는데 한 호실마다 조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좀 이제 많이 받아요. 한 호실로는 될 수 없는 금액인데, 그렇게 받고, 101호, 102호, 102호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담보 목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등본 띄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시 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모를 때는 잘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2부에서 등본 보고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전세 목록도 똑같습니다. 매매 목록 똑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전세 폐쇄된 거는 의미도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현재 유효상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중요하지 다른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에 매매됐던 목록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담보 요거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택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뜹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띄웠는데 이제 보통 등본 뛸 때 요거 두 가지는 아셔야 돼요. 이제 부동산 처음 하시는 분이나 아직 등본에서 내용을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제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전부를 누르게 되면 말소 아니면 현재 유효상이 떠요. 말소로 뜨면요. 그 전에 뭐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준공이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건물을 멸실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걸 모르고 뛰다 보면요. 재수없으면 20대 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저도 부동산을 보면은 어설프게 아는 분이 있어요. 꼭 친구 계약하는 거나 뭐 자녀분 계약할 때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와가지고 조금만 알면서 이거 다 띄워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일부러 띄워줍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봐요.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어설프게 알면. 도대체 뭔 내용을 뭔지 모르고 나중에는 제가 가만히 있어요. 10분 동안 있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한 말도 안 하다가 나중에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면 제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시 유효상으로만 요거로만 하나 띄워줘요. 왜 띄냐? 현재 유효상만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 거는 뭐 그 전에 매매가 됐던 뭐 그 전에 뭐 말소가 됐던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유효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 법이 어떻게 지금 진행된지 모르겠는데 판례가 현재 유효상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이런 것도 모든 게 일어나야 된다고 하거든요. 계약서 쓸 때 그런 내용이 다 첨부돼서 나와요. 등기부까지. 그렇게 되면은 모든 걸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뭐 여러 말이 있는데 우리가 등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유효사항은. 그 전에 말소된 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항상 계약할 때 현재 유효사항으로만 보여드립니다. 매매할 때 좀 큰 금액일 때는 그 전까지 혹시 떼어봐요. 혹시 뭔가 있는지. 근데 임대로 들어갈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일반 사람은 현재 유효상으로만 뜨면 돼요. 그리고 요즘 뭐 일부 뜨면 명의니까 내용을 들어가는데요. 뭐 그냥 주인분 어차피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게 그냥 띄시면 됩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특정이 공개하는 게 있는데요. 뭐 주민등본 넣으면요 나옵니다. 우리가 등본을 띄면 주민등록 뒷번호가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주민등록 뒷번호까지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민등록번호 알면은 누르고 같이 누르면 됩니다.
부동산에 솔직히 이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앞번호 보여주고 뒷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뭐더라? 주인분 이름 보여주면 되거든요. 주인분. 그게 뭐 동명이로 사기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지 벌어진 적은 없거든요. 그게 궁금하면은 주민등록증 갖고 주민등록 진위 확인이 있고요. 운전면허 진위 확인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올려드릴 건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솔직히 이거 큰 의미 없어요. 시간만 많이 들어. 그냥 끊으면 띄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를 누르시면 되고요. 결제를 누르실 때 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 결제를 누를 때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보시면 우리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가지 방법이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그 금융기재 기관 이제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통장 그거를 다 복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만 해서 세무사분한테 보내면은 비용 처리가 됩니다. 왜냐면 등기부등본은 우리가 부동산 하는 일하고 똑같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여기 선불 전자지급도 괜찮습니다. 이걸로 하면은 거기다 그냥 5만원, 만원, 이렇게 어느 정도 충당을 해놓으면 그거 다 어느 정도 쓰게 되면 그때 또 다시 하면 되니까요. 신용카드면 종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기 체크하시고 결제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좀 다 띄워져요. 이제 등기부등본이 띄워줄 때 들어가서 선택하고 누르면 되거든요. 제가 그 PC로 해서 어떻게 등기부등본을 띄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2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보는지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PC 화면에 있는 그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이렇게 열람하기 누르면 이게 열람하기 뜹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약간의 보너스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시간을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열람하기 누르면 나중에 재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안에 열람할 수 있고요. 근데 열람하지 않고 열람하고 그거 또 나중에 또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직 모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재열람은 1시간인데 그걸 또 PC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나 모든 현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매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전입신고 이런 거 말고요. 그러면은 등기 신청이 들어가요. 그 사건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게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이란 겁니다. 요거랑 요 내용이랑 제가 요거에서 나중에 등기부등본 똑같은 걸 뜰 때 돈 낼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진짜 계약을 할 때나 고를 때나 필요한 거지. 그냥 띄워보기만 하고 싶으면은 PC에 저장해 놓으면 되거든요. 맨날 뛸 때마다 700원씩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 드릴게요. 들어가게 되면 이 네 가지가 뜹니다. 토지, 건물, 집합 건물, 토지, 건물입니다. 제가 아까 다가구를 뜰 때는 집합 건물로 띄면 안 되고요. 토지나 건물 하나씩 띄우면 됩니다. 다세대 될 때는 집합 건물로 가야 돼요. 제가 집합 건물 누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자, 띄면은 이렇게 호실마다 있어요. 주인이. 요렇게 호실마다 주인이 있는데 다시 딴 것도 쳐볼게요. 이 뭐라고 떴죠? 우리는 이제 보통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 거 하나만 뜹니다. 이름이 누군지. 제가 옛날에는 두 글자로 띈 걸로 알고 있는데 한참 옛날 전에는 이제는 앞에 하나밖에 안 떠요. 예전에 제가 두 개로 나온 걸 기억하거든요. 옛날에요. 한참 옛날 전에. 그러면 자 302로 한번 쳐볼게요. 똑같습니다. 주인이 한 분인데 호실마다 등기를 따로 낸 거예요. 그러면 102로도 한번 띄워볼 게 있는지 없네요. 뭐 302요? 자, 똑같이 2죠. 이게 제가 예를 들라고 제가 갖고 온 건데 주인이 한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세대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원룸식 다세대식으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 분이지만 한 개당 호실마다 등기를 따로 친 거예요. 그걸 다세대라고 합니다. 다세대. 여러 세대의 주인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분은 한 분이에요. 그래 똑같아요. 호실마다 등기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쳐볼게요. 여기는 단독주택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202로 쳐볼게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단독주택이라서 그래요. 집합건물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이 한번 쳐볼게요. 안 나옵니다. 아, 그래서 만약 안 띄어진다? 아, 그러면 그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닌 거예요. 부동산이, 처음에 어떤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왜 부동산에 속이냐고. 그 건물 안 띄어진다고. 사무실 오셔가지고 그때 계약할 때 알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집합건물이 아니고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주인이 한 분이세요. 볼 때는 이게 토지 건물이나, 건물만 띄고 싶으면 이렇게 띄면은, 보세요. 이렇게 주인이 나옵니다. 이게 한 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요게 좀 헷갈린 부분이에요. 일반인 분들은. 그럼 선택을 누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소상 누르면 전체까지 쫙 떠요. 현재 유성 누르면 현재 유성만 누르면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공개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특정인 공개하면 주명 누르면 돼요. 그분이 진짜 맞는지. 매매할 때는 솔직히 필요는 한데 굳이 이것까지는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주민등록증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뭐 그거까지 필요하시면 다 넣으시면 됩니다. 미공개를 넣을게요. 일단 하게 되면은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결제를 하고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처음에 열람하기 눌러서 할 때 뭔가 띄우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설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재 지번, 지금 아까 안 띄워가지고 지금 제가 집에서는 안 띄거든요. 소재 지번할 때 여기 중요한 내용,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PC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띈 거를 갖고 등기부등본을 제가 여러 형태로 띄워놨거든요. 그걸로 설명 한번 드리고, 지금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네요. 잠시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소재 지번 그 내용에서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건축물 대장 설명드릴 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이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뭐 A동, B동, C동 이게 B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까지는 제가 그 일반 또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많이 부딪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설명드릴게요. 보통 어디가 힘드냐면은 지상 같은 경우는 잘 나와요. 근데 지하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건 이제 집합 건물입니다. 다세대니까요. 다가구는 상관이 없는데, 다가구는 호실별로 구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다세대 뜰 때가 힘들어요. 특히 지하. 지하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은 따로 없어요. 근데 지하를 뜰 때 여러 형태가 뭐 있냐면은, G01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하인데, G만 넣고 준공을 떨어뜨린 거예요. 거기 저 구청을 통해서. 어떤 데는 지하 01 아니면 지하 1, 어떤 데는 B01, B1 아니면 한글로 B 되게 많아요. 여러 형태가. 이거는 진짜 헷갈려요, 찾기가. 그러니까 힌트를 그때 건축물 대장을 설명드릴 때 한 건데요. 너무 못 띄겠다. 뭔 말해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세요. 그럼 거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뛰는 거는 제가 전에 설명드린 부동산 정보광장 같은 데 들어가면 서울 같은 경우는 뛰면 되고 경기도도 따로 있고요. 전국도 따로 있어요. 뛰면은 이렇게 좀 나와요. 근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은 민원 24시가 정부 24시로 바꿨거든요. 골로 들어가서 뛰면 됩니다. 뛰면요. 제가 전에 한번 저장해 놓은 건데 뛰면은 거기 내용이 비슷하게 넣으면은 되는 데가 있어요.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제가 여기서 지하를 누르는데 여러 형태를 다 눌러봤어요. G01 B01 안 나와요. B1도 안 나오고 막 누르다가 애따 모르겠다 하고 그냥 뭘 눌렀는지 아십니까? 이거 맞히면 진짜 등기부 등본 제대로 보시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저도 운 좋게 걸린 거예요. 그때도 동생이 필요해서 등기부 등을 떼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 동생 관련된 집, 거기 바로 옆에 빌라예요. 안 나왔어요. 그때도 못 찾았거든요? 근데 애따 모르게 하고 나온 게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왜냐면 이게 제가 제일 오늘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알 수가 있는데 이건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보너스입니다. 지하에요. 어떻게 뛰어든지 보십시오. 1치니까 뜹니다. 더 어이가 없죠. 보세요. 밑에. 강동구 암살기 뭐뭐뭐 떴어요. 그냥 지상이에요. 제 지하층 제 1호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1치니까 떠요. 환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를 뛸 때는 집집마다 다 준공을 떨어뜨릴 때 구청에 신고해서 낼 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옆동으로 가잖아요. 지하가 또 틀려요. 이게 다 정석대로 똑같이 돼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혹시 등기부 등본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한번 띄워보세요. 저도 거기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건축물 대장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저 그냥 간단하게 띄는 데서는 G하고 001을 떴어요. 그럴 때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정부 24시는 안 띄워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나마 좀 힌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모를 때는요. 그걸로 건축물 대장으로 저기 힌트를 좀 얻으십시오. 이걸 때문에 좀 궁금하셨던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보너스로 올려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은 저기 등기부 등본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형태로 제가 저기 받아놨으니까 그걸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